어스름한 불빛이 감도는 교황의 개인 집무실. 레오 14세 교황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세기 동안 봉인되어 있던 고대의 문서가 놓여 있었죠. 그는 낡고 바랜 양피지를 현대적인 외교 행랑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세상에 공개하려 하는지 저들이 알게 된다면 이것은 바티칸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온 비밀, 수세기 동안 교황에게서 교황으로만 계승되어 온 침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교황이 그 침묵을 깨고 중세시대부터 정치 권력과 신앙을 묶어왔던 거대한 계약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느님의 은총과 진실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눈부신 8월의 태양이 사도궁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며 대리석 바닥 위에 무지갯빛 무늬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 본명 로버트 프랜시스 프리보스트는 르네상스 시대의 프레스코어로 장식된 복도를 단호한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새하얀 수단은 벽화의 화려한 색채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석 달 전 그의 선출 소식은 가톨릭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자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베드로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하려는 일은 그 역사적인 사건마저도 작게 느껴지게 만들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교황 성하. 도나티 추기경이 다급하게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그의 이탈리아 억양은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제발 재고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수세기 동안 봉인되어 왔습니다. 레오 14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했습니다. 추기경, 교회는 전통이 아닌 진리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외교적 면책권이라는 그림자 뒤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추기경은 관례를 어기고 교황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절박함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전 세계 정부 절반과의 관계가 파탄날 것입니다. 재정적인 여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재정적인 여파라. 레오 교황이 복도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높아진 목소리에 주변에 있던 몇 안 되는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교회는 부의 신, 맘몬을 섬기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 상처받은 이들, 그리고 진리를 섬길 뿐입니다. 교황직에 오른 지 불과 석 달. 레오 14세는 이미 바티칸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임자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개혁가였다면 레오 14세는 혁명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유명했던 추기경 3명을 외딴 교구로 전출시켰고 법의학 회계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임명하여 바티칸 은행의 가장 은밀한 거래 내역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황 성하, 회의 시작까지 20분 남았습니다. 비서가 부드럽게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교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들은 모두 도착했습니까? 예, 성하. 명시된 13개국 대사 모두가 클레멘타인 홀에서 대기 중입니다. 언론 대표단은 요청하신 대로 별도의 방에 모여 있습니다. 도나티 추기경이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적어도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추기경단과 상의라도 해주십시오. 추기경, 이곳은 민주주의의 장이 아닙니다. 레오 교황이 대답했습니다.
공들여 연습한 바티칸식 이탈리아어 사이로 그의 식하고 억양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결정의 무게는 오롯이 제 어깨 위에만 놓여 있습니다. 그는 가슴에 걸린 가슴 십자가를 만졌습니다. 즉위식 때 주어진 화려한 황금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와 대교황 레오 1세의 유해가 담긴 소박하는 십자가였죠. 개인 집무실에 들어선 교황은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페루에서 수십 년간 선교사로 살았던 그는 자신이 교황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스티나 경당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연기, 수석부제 추기경이 하베무스 파팜을 외치던 순간 자신을 짓누르던 역사의 무게를 그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는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했던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를 기리며 자신의 이름을 레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전례 없는 부의 불평등 시대에 세상은 새로운 도덕적 목소리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작게 울렸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형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자랑스럽다, 바비. 엄마 아빠도 그러셨을 거야. 교황은 잠시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얼굴은 이내 다시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밀 문서가 담긴 외교 행랑을 들고 클레멘타인 홀로 향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들어서자 장엄한 클레멘타인 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3명의 대사들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부터 애써 감춘 불안감까지 다양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촉박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오 교황은 전통적인 격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여러분의 국가가 모두 이른바 그림자 협약의 서명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협약이라는 말에 장내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황성아, 지극히 송구하오나 그 협약은 최고 등급의 기밀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대사님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그 비밀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레오 교황은 행랑에서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라틴어로 된 원본입니다. 1342년에 처음 서명되었고 이후 9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1962년에 있었습니다. 독일 대사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성아, 저희 정부들은 수세기 동안 이 약속을 존중해왔습니다. 이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온 장치였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부패가 자라나도록 허용한 균형이었지요. 레오 교황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본래의 의도는 고결했을지 모르나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적 비리와 도덕적 타협을 위한 방패막이로 변질되었습니다. 교황이 설명하는 동안 호란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림자 협약은 본래 교황청과 유럽 군주들 사이의 상호 보호 협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특별 세금 혜택과 외교적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대신 각국 정부는 주교 임명과 교회 재산에 대한 특정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가 흐르는 동안 이 협약은 복잡한 금융거래, 정보 공유, 정치적 미략이 뒤얽힌 거대한 거미줄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와 정부 양쪽 모두에서 그 실체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20분 후 저는 이 협약에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탈퇴할 것을 공식 발표할 것입니다. 협약 전문은 이와 관련된 모든 바티칸 계좌의 종합 감사 보고서와 함께 언론에 공개될 것입니다. 영국 대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성아, 그것은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사님? 비밀 협약이 수세기 동안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이들이 고통받는 동안 수십억의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오늘로 끝입니다. 도나티 추기경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성아, 제발. 재정적인 충격만으로도 교황청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재산과 투자를 잃게 될 것입니다. 잃는다면 잃는 것이오. 레오 교황의 목소리가 모든 반대를 갈랐습니다. 이 교회는 부동산 포트폴리오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금괴가 아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논쟁이 격화되는 동안 레오 교황의 마음속에는 시카고에서의 어린 시절과 페루에서의 선교사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극심한 가난과 과시적인 부를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내쫓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는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경계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교황성아, 처음으로 입을 연 미국 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성아의 도덕적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현실적인 파장은 심각할 것입니다. 바티칸은 앞으로 닥쳐올 법적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레오 교황이 확신의 찬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국제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 몇 주간 비밀리에 작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부는 줄어들지라도 더 큰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교황은 이탈리아 대사가 잿빛 얼굴로 다급하게 통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좋다. 마음껏 허둥대게 하라. 그는 비서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기자들을 들여보내시오. 옆방은 전 세계 주요 언론사 대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레오 교황은 선정주의적인 기자들 대신 진실성을 인정받는 기자들을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든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교황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교황의 거처는 울려대는 전화벨과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레오 14세 교황은 자신의 발표에 대한 전 세계의 초기 반응을 검토하며 조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표는 들불처럼 대륙을 가로질러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각국 의회, 그리고 전 세계의 저녁 식탁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성아, 개인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금융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충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황은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바티칸의 투자와 연관된 몇몇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엇갈리지만 매우 열정적입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투명성 강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연대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보수 가톨릭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종교개혁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레오 교황은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모두의 찬사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각국 정부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외교적 수사에 머물러 있지만 내부 익명 소식통에 따르면 격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내일 아침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일정을 잡으시오. 교황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로마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원의 도시는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전화기가 보안 통화 신호와 함께 빛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교황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각하. 교황 성하 익숙한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발표 때문에 지난 1시간 동안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해야만 했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소. 나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레오 교황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협약은 도덕적으로 결코 옹호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세대 동안 교회와 국가 모두에게 이로운 균형을 유지해왔소. 세금 문제만 해도. 그로 인해 당신의 정부는 이제 가톨릭 교회를 다른 모든 종교기관과 동등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행정부의 몇몇 인사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바티칸 관련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소.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대통령. 하지만 그런 조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입증해줄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통화가 끝난 후 교황은 잠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방구석에 있던 그의 오랜 친구이자 고의 신부인 토마스 신부가 교황의 어릴 적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로베르토,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걸세. 자네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편안한 합의를 깨뜨려 버렸으니까. 잘된 일이야, 교황이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너무 편안해지고 있었어. 그리스도께서는 편안함이 아니라 진리를 약속하셨네. 토마스 신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긴급 콘클라베를 소집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네. 일부 추기경들은 이번 조치가 교황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레오 교황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콘클라베는 열릴 수 없네, 오랜 친구여. 그 점이 바로 내가 걱정하는 것이라네. 토마스 신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황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개혁을 시도했던 교황들의 의문스러운 죽음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다면 2단계 계획을 앞당겨야겠네. 회계 감사팀에게 다음 주가 아닌 내일 당장 첫 번째 재무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전하게. 부패의 증거가 대중에게 공개되면 누구도 이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워질 걸세. 밤이 깊어지자 교황은 성베드로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 섰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촛불을, 어떤 이들은 지지의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 드러난 실루엣으로 그들을 향해 축복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브라질의 산투스 추기경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가난한 교회들이 교황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밤 파벨라의 빈민가에서 올리는 기도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레오 교황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행동에 나선 이유였습니다. 혼란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그 본래의 뿌리로 되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정부들이 항의한다 해도 진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그는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고 이어서 일반 아련에서 신자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직을 수락한 이후 처음으로 레오 14세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반발과 재정적 어려움, 심지어 개인적인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를 올가매고 있던 불경한 동맹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와 이제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세상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림자 협약은 깨어졌습니다. 어둠은 물러나고 그 빛 속에서 어쩌면 신앙 그 자체는 새롭게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얻으시길 기도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늘 어스름한 불빛이 감도는 교황의 개인 집무실. 레오 14세 교황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세기 동안 봉인되어 있던 고대의 문서가 놓여 있었죠. 그는 낡고 바랜 양피지를 현대적인 외교 행랑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세상에 공개하려 하는지 저들이 알게 된다면 이것은 바티칸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온 비밀, 수세기 동안 교황에게서 교황으로만 계승되어 온 침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교황이 그 침묵을 깨고 중세시대부터 정치 권력과 신앙을 묶어왔던 거대한 계약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느님의 은총과 진실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눈부신 8월의 태양이 사도궁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며 대리석 바닥 위에 무지갯빛 무늬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 본명 로버트 프랜시스 프리보스트는 르네상스 시대의 프레스코어로 장식된 복도를 단호한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새하얀 수단은 벽화의 화려한 색채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석 달 전 그의 선출 소식은 가톨릭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자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베드로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하려는 일은 그 역사적인 사건마저도 작게 느껴지게 만들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교황 성하. 도나티 추기경이 다급하게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그의 이탈리아 억양은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제발 재고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수세기 동안 봉인되어 왔습니다. 레오 14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했습니다. 추기경, 교회는 전통이 아닌 진리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외교적 면책권이라는 그림자 뒤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추기경은 관례를 어기고 교황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절박함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전 세계 정부 절반과의 관계가 파탄 날 것입니다. 재정적인 여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재정적인 여파라. 레오 교황이 복도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높아진 목소리에 주변에 있던 몇 안 되는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교회는 부의 신, 맘몬을 섬기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 상처받은 이들, 그리고 진리를 섬길 뿐입니다. 교황직에 오른 지 불과 석 달. 레오 14세는 이미 바티칸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임자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개혁가였다면 레오 14세는 혁명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유명했던 추기경 3명을 외딴 교구로 전출시켰고 법의학 회계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임명하여 바티칸 은행의 가장 은밀한 거래 내역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황 성하, 회의 시작까지 20분 남았습니다. 비서가 부드럽게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교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들은 모두 도착했습니까?
성하. 명시된 13개국 대사 모두가 클레멘타인 홀에서 대기 중입니다. 언론 대표단은 요청하신 대로 별도의 방에 모여 있습니다. 도나티 추기경이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적어도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추기경단과 상의라도 해주십시오. 추기경, 이곳은 민주주의의 장이 아닙니다. 레오 교황이 대답했습니다. 공들여 연습한 바티칸식 이탈리아어 사이로 그의 식하고 억양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결정의 무게는 오롯이 제 어깨 위에만 놓여 있습니다. 그는 가슴에 걸린 가슴 십자가를 만졌습니다. 즉위식 때 주어진 화려한 황금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와 대교황 레오 1세의 유해가 담긴 소박하는 십자가였죠. 개인 집무실에 들어선 교황은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페루에서 수십 년간 선교사로 살았던 그는 자신이 교황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스티나 경당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연기, 수석부제 추기경이 하베무스 파팜을 외치던 순간 자신을 짓누르던 역사의 무게를 그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는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했던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를 기리며 자신의 이름을 레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전례 없는 부의 불평등 시대에 세상은 새로운 도덕적 목소리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작게 울렸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형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자랑스럽다, 바비. 엄마 아빠도 그러셨을 거야. 교황은 잠시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얼굴은 이내 다시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밀 문서가 담긴 외교 행囊을 들고 클레멘타인 홀로 향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들어서자 장엄한 클레멘타인 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3명의 대사들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부터 애써 감춘 불안감까지 다양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촉박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오 교황은 전통적인 격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여러분의 국가가 모두 이른바 그림자 협약의 서명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협약이라는 말에 장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황성아, 지극히 송구하오나 그 협약은 최고 등급의 기밀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대사님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그 비밀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레오 교황은 행랑에서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라틴어로 된 원본입니다. 1342년에 처음 서명되었고 이후 9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1962년에 있었습니다. 독일 대사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성하, 저희 정부들은 수세기 동안 이 약속을 존중해왔습니다. 이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온 장치였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부패가 자라나도록 허용한 균형이었지요. 레오 교황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본래의 의도는 고결했을지 모르나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적 비리와 도덕적 타협을 위한 방패막이로 변질되었습니다. 교황이 설명하는 동안 홀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림자 협약은 본래 교황청과 유럽 군주들 사이의 상호 보호 협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특별 세금 혜택과 외교적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대신 각국 정부는 주교 임명과 교회 재산에 대한 특정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가 흐르는 동안 이 협약은 복잡한 금융거래, 정보 공유, 정치적 밀약이 뒤얽힌 거대한 거미줄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와 정부 양쪽 모두에서
그 실체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20분 후 저는 이 협약에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탈퇴할 것을 공식 발표할 것입니다. 협약 전문은 이와 관련된 모든 바티칸 계좌의 종합 감사 보고서와 함께 언론에 공개될 것입니다. 영국 대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성아, 그것은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사님, 비밀협약이 수세기 동안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이들이 고통받는 동안 수십억의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오늘로 끝입니다. 도나티 추기경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성아, 제발. 재정적인 충격만으로도 교황청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재산과 투자를 잃게 될 것입니다. 잃는다면 잃는 것이오. 레오 교황의 목소리가 모든 반대를 갈랐습니다. 이 교회는 부동산 포트폴리오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금괴가 아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논쟁이 격화되는 동안 레오 교황의 마음속에는 시카고에서의 어린 시절과 페루에서의 선교사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극심한 가난과 과시적인 부를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내쫓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는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경계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교황성아, 처음으로 입을 연 미국 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성아의 도덕적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현실적인 파장은 심각할 것입니다. 바티칸은 앞으로 닥쳐올 법적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레오 교황이 확신의 찬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국제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 몇 주간 비밀리에 작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부는 줄어들지라도 더 큰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교황은 이탈리아 대사가 잿빛 얼굴로 다급하게 통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좋다. 마음껏 허둥대게 하라. 그는 비서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기자들을 들여보내시오. 옆방은 전 세계 주요 언론사 대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레오 교황은 선정주의적인 기자들 대신 진실성을 인정받는 기자들을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든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교황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교황의 거처는 울려대는 전화벨과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레오 14세 교황은 자신의 발표에 대한 전 세계의 초기 반응을 검토하며 조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표는 들불처럼 대륙을 가로질러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각국 의회, 그리고 전 세계의 저녁 식탁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성아, 개인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금융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충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황은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바티칸의 투자와 연관된 몇몇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엇갈리지만 매우 열정적입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투명성 강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연대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보수 가톨릭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종교개혁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레오 교황은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모두의 찬사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각국 정부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외교적 수사에 머물러 있지만 내부 익명 소식통에 따르면 격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내일 아침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일정을 잡으시오. 교황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로마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원의 도시는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전화기가 보안 통화 신호와 함께 빛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교황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각하. 교황 성하. 익숙한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발표 때문에 지난 1시간 동안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해야만 했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소. 나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레오 교황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협약은 도덕적으로 결코 옹호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세대 동안 교회와 국가 모두에게 이로운 균형을 유지해왔소. 세금 문제만 해도. 그로 인해 당신의 정부는 이제 가톨릭 교회를 다른 모든 종교기관과 동등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행정부의 몇몇 인사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바티칸 관련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소.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대통령. 하지만 그런 조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입증해줄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통화가 끝난 후 교황은 잠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방구석에 있던 그의 오랜 친구이자 고의 신부인 토마스 신부가 교황의 어릴 적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로베르토,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걸세. 자네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편안한 합의를 깨뜨려 버렸으니까. 잘된 일이야, 교황이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너무 편안해지고 있었어. 그리스도께서는 편안함이 아니라 진리를 약속하셨네. 토마스 신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긴급 콘클라베를 소집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네. 일부 추기경들은 이번 조치가 교황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레오 교황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콘클라베는 열릴 수 없네. 오랜 친구여. 그 점이 바로 내가 걱정하는 것이라네. 토마스 신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황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개혁을 시도했던 교황들의 의문스러운 죽음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다면 2단계 계획을 앞당겨야겠네. 회계 감사팀에게 다음 주가 아닌 내일 당장 첫 번째 재무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전하게. 부패의 증거가 대중에게 공개되면 누구도 이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워질 걸세. 밤이 깊어지자 교황은 성베드로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 섰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촛불을, 어떤 이들은 지지의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 드러난 실루엣으로 그들을 향해 축복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브라질의 산투스 추기경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가난한 교회들이 교황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밤 파벨라의 빈민가에서 올리는 기도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레오 교황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행동에 나선 이유였습니다. 혼란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그 본래의 뿌리로 되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정부들이 항의한다 해도 진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그는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고 이어서 일반 아련에서 신자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직을 수락한 이후 처음으로 레오 14세는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반발과 재정적 어려움, 심지어 개인적인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를 올가매고 있던 불경한 동맹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와 이제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세상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림자 협약은 깨어졌습니다. 어둠은 물러나고 그 빛 속에서 어쩌면 신앙 그 자체는 새롭게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얻으시길 기도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늘 어스름한 불빛이 감도는 교황의 개인 집무실. 레오 14세 교황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세기 동안 봉인되어 있던 고대의 문서가 놓여 있었죠. 그는 낡고 바랜 양피지를 현대적인 외교 행랑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세상에 공개하려 하는지 저들이 알게 된다면 이것은 바티칸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온 비밀, 수세기 동안 교황에게서 교황으로만 계승되어 온 침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교황이 그 침묵을 깨고 중세시대부터 정치 권력과 신앙을 묶어왔던 거대한 계약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느님의 은총과 진실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눈부신 8월의 태양이 사도궁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며 대리석 바닥 위에 무지갯빛 무늬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 본명 로버트 프랜시스 프리보스트는 르네상스 시대의 프레스코어로 장식된 복도를 단호한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새하얀 수단은 벽화의 화려한 색채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석 달 전 그의 선출 소식은 가톨릭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자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베드로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하려는 일은 그 역사적인 사건마저도 작게 느껴지게 만들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교황 성하. 도나티 추기경이 다급하게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그의 이탈리아 억양은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제발 재고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수세기 동안 봉인되어 왔습니다. 레오 14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했습니다. 추기경, 교회는 전통이 아닌 진리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외교적 면책권이라는 그림자 뒤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추기경은 관례를 어기고 교황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절박함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전 세계 정부 절반과의 관계가 파탄 날 것입니다. 재정적인 여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재정적인 여파라. 레오 교황이 복도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높아진 목소리에 주변에 있던 몇 안 되는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 교회는 부의 신, 맘몬을 섬기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 상처받은 이들, 그리고 진리를 섬길 뿐입니다. 교황직에 오른 지 불과 석 달. 레오 14세는 이미 바티칸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임자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개혁가였다면 레오 14세는 혁명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유명했던 추기경 3명을 외딴 교구로 전출시켰고 법의학 회계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임명하여 바티칸 은행의 가장 은밀한 거래 내역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황성하, 회의 시작까지 20분 남았습니다. 비서가 부드럽게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교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들은 모두 도착했습니까? 예, 성하. 명시된 13개국 대사 모두가 클레멘타인 홀에서 대기 중입니다. 언론 대표단은 요청하신 대로 별도의 방에 모여 있습니다. 도나티 추기경이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적어도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추기경단과 상의라도 해주십시오. 추기경, 이곳은 민주주의의 장이 아닙니다. 레오 교황이 대답했습니다. 공들여 연습한 바티칸식 이탈리아어 사이로 그의 식하고 억양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결정의 무게는 오롯이 제 어깨 위에만 놓여 있습니다. 그는 가슴에 걸린 가슴 십자가를 만졌습니다. 즉위식 때 주어진 화려한 황금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와 대교황 레오 1세의 유해가 담긴 소박하는 십자가였죠. 개인 집무실에 들어선 교황은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페루에서 수십 년간 선교사로 살았던 그는 자신이 교황이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스티나 경당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연기, 수석부제 추기경이 하베무스 파팜을 외치던 순간 자신을 짓누르던 역사의 무게를 그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는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했던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를 기리며 자신의 이름을 레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전례 없는 부의 불평등 시대에 세상은 새로운 도덕적 목소리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작게 울렸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형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자랑스럽다, 바비. 엄마 아빠도 그러셨을 거야. 교황은 잠시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얼굴은 이내 다시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밀 문서가 담긴 외교 행囊을 들고 클레멘타인 홀로 향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들어서자 장엄한 클레멘타인 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3명의 대사들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부터 애써 감춘 불안감까지 다양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촉박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오 교황은 전통적인 격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여러분의 국가가 모두 이른바 그림자 협약의 서명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협약이라는 말에 장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황성하, 지극히 송구하오나 그 협약은 최고 등급의 기밀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대사님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그 비밀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레오 교황은 행랑에서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라틴어로 된 원본입니다. 1342년에 처음 서명되었고 이후 9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1962년에 있었습니다. 독일 대사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성하, 저희 정부들은 수세기 동안 이 약속을 존중해왔습니다. 이는 교회와 국가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온 장치였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부패가 자라나도록 허용한 균형이었지요. 레오 교황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본래의 의도는 고결했을지 모르나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적 비리와 도덕적 타협을 위한 방패막이로 변질되었습니다.
교황이 설명하는 동안 호란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림자 협약은 본래 교황청과 유럽 군주들 사이의 상호 보호 협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 특별 세금 혜택과 외교적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대신 각국 정부는 주교 임명과 교회 재산에 대한 특정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가 흐르는 동안 이 협약은 복잡한 금융거래, 정보 공유, 정치적 밀약이 뒤얽힌 거대한 거미줄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와 정부 양쪽 모두에서 그 실체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20분 후 저는 이 협약에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탈퇴할 것을 공식 발표할 것입니다. 협약 전문은 이와 관련된 모든 바티칸 계좌의 종합 감사 보고서와 함께 언론에 공개될 것입니다. 영국 대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성아, 그것은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사님, 비밀협약이 수세기 동안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이들이 고통받는 동안 수십억의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오늘로 끝입니다. 도나티 추기경이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성아, 제발. 재정적인 충격만으로도 교황청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재산과 투자를 잃게 될 것입니다. 잃는다면 잃는 것이오. 레오 교황의 목소리가 모든 반대를 갈랐습니다. 이 교회는 부동산 포트폴리오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금괴가 아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논쟁이 격화되는 동안 레오 교황의 마음속에는 시카고에서의 어린 시절과 페루에서의 선교사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극심한 가난과 과시적인 부를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내쫓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는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경계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교황성아, 처음으로 입을 연 미국 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성아의 도덕적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현실적인 파장은 심각할 것입니다. 바티칸은 앞으로 닥쳐올 법적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레오 교황이 확신의 찬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국제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 몇 주간 비밀리에 작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부는 줄어들지라도 더 큰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교황은 이탈리아 대사가 잿빛 얼굴로 다급하게 통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좋다. 마음껏 허둥대게 하라. 그는 비서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기자들을 들여보내시오. 옆방은 전 세계 주요 언론사 대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레오 교황은 선정주의적인 기자들 대신 진실성을 인정받는 기자들을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든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교황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교황의 거처는 울려대는 전화벨과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레오 14세 교황은 자신의 발표에 대한 전 세계의 초기 반응을 검토하며 조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표는 들불처럼 대륙을 가로질러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각국 의회, 그리고 전 세계의 저녁 식탁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성아, 개인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금융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충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황은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바티칸의 투자와 연관된 몇몇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엇갈리지만 매우 열정적입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투명성 강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연대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보수 가톨릭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종교개혁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레오 교황은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모두의 찬사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각국 정부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외교적 수사에 머물러 있지만 내부 익명 소식통에 따르면 격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내일 아침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일정을 잡으시오. 교황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로마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원의 도시는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전화기가 보안 통화 신호와 함께 빛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교황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각하. 교황 성하. 익숙한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발표 때문에 지난 1시간 동안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해야만 했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소. 나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레오 교황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협약은 도덕적으로 결코 옹호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세대 동안 교회와 국가 모두에게 이로운 균형을 유지해왔소. 세금 문제만 해도. 그로 인해 당신의 정부는 이제 가톨릭 교회를 다른 모든 종교기관과 동등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행정부의 몇몇 인사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바티칸 관련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소.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대통령. 하지만 그런 조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입증해줄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통화가 끝난 후 교황은 잠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방구석에 있던 그의 오랜 친구이자 고의 신부인 토마스 신부가 교황의 어릴 적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로베르토,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걸세. 자네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편안한 합의를 깨뜨려 버렸으니까. 잘된 일이야. 교황이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너무 편안해지고 있었어. 그리스도께서는 편안함이 아니라 진리를 약속하셨네. 토마스 신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긴급 콘클라베를 소집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네. 일부 추기경들은 이번 조치가 교황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레오 교황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콘클라베는 열릴 수 없네. 오랜 친구여. 그 점이 바로 내가 걱정하는 것이라네. 토마스 신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황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개혁을 시도했던 교황들의 의문스러운 죽음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다면 2단계 계획을 앞당겨야겠네. 회계 감사팀에게 다음 주가 아닌 내일 당장 첫 번째 재무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전하게. 부패의 증거가 대중에게 공개되면 누구도 이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워질 걸세. 밤이 깊어지자 교황은 성베드로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 섰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촛불을, 어떤 이들은 지지의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 드러난 실루엣으로 그들을 향해 축복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브라질의 산투스 추기경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가난한 교회들이 교황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밤
파벨라의 빈민가에서 올리는 기도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레오 교황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행동에 나선 이유였습니다.